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26일 순서입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30분 발생한 대형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업데이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버지니아 인근인 메릴랜드 볼티모어항의 대형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붕괴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8명, 최대 20명이 실종됐고요. 사고로 뉴욕 항구에 이어 미국 동부 두 번째 규모인 볼티모어 항이 전면 폐쇄된 상태인데요. 메릴랜드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명구조 및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교량의 중간 교각과 충돌하자 철골 구조인 프랜시스 키 브리지가 성냥갑처럼 무너집니다. 당국은 테러 정황은 전혀 없다고 전했지만 사고 직전 컨테이너선에서 갑자기 선박 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긴급 신고가 항만 컨트롤 타워로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필이면 볼티모어 항 근처에서 교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선박 조종 불능 사태가 접수됐다는 점이 음모론자들은 해킹 아니었냐, 해킹으로 원격 조정으로 미국 제2항구를 공격한 하나의 테러 사건 아니었냐며 수군대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FBI와 국토안보부도 이 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사고로 규정해 발표한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 종합해보면요.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7분쯤 볼티모어의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교각을 대형 컨테이너 선박 달리오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충돌의 여파로 교량은 가운데 부분을 이을 시작으로 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요. 다리 위 695번 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아래 강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수리 작업을 벌이던 도로 공사 작업자 최소 7명이 물에 빠지며 실종됐고 차량에 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최대 20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지역은 34도, 섭씨로는 1도 정도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온이 좀 쌀쌀해서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메릴랜드주 전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무어 주지사는 40년 이상으로 굳건히 서 있던 프랜시스 키 브리지는 메릴랜드의 자랑이었다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려 메릴랜드 주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으며 구조와 복구 작업에 연방 자원이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카트라이트 볼티모어 소방국 공보국장은 사고 선박이 볼티모어 항을 출항해 나가는 중이었으며 충돌 당시 다리 위에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포함해 차량 여러 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트라이트 국장은 현재로서는 실종자 수색 구조에 집중하고 있으나 붕괴한 다리에 화물 등이 걸려있는 등 현장 상황이 위험하고 불안정해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랜던 스콧 볼티모어 시장은 키 브리지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실제 볼 것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액션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이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정말 순간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CG로 연출한 가짜 영상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를 낸 컨테이너선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호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오전 1시쯤 볼티모어에서 출항했으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 스리랑카 콜롬보로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박은 사고 당시 4,9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다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로는 교량 아니라 빌딩을 들이받는다 해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런 초대형 교량이 저렇게 맥없이 무너지냐, 다리가 부실 공사였거나 뭔가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연방도로교통국에 따르면 키 브리지에는 결함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저런 무시무시한 무게로 들이받으면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박 오너인 그레이스 오션 측은 성명을 내면서 도선자 2명을 포함해 해당 선박에 탄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하며 충돌 원인을 밝히는 데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볼티모어 항구 외곽을 가로지르는 키 브리지는 총 길이가 약 1.5마일에 달하는 1977년에 개통된 대형 교량입니다. 695번 고속도로의 일부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외곽을 지나 뉴욕, 필라델피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 사고로 워싱턴과 뉴욕을 경유하는 워싱턴 지역의 도로는 95번 도로만 남게 됐습니다. 교량이 복구될 때까지는 95번의 혼잡이 2배 이상 심화될 것으로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올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로 볼티모어 항구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교량의 잔해가 치워지지 않는
한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입항, 출항할 수 없게 되는데요. 미국 동부에서 두 번째로 큰 볼티모어 항구는 특히 자동차와 소형 트럭을 취급하는 항구로는 13년 연속 미국 최대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항구가 운영 불능에 빠지면서 무역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불법 이민자들의 천국, 뉴욕 소식입니다.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을 위해서 호텔 내줘, 학교까지 내줘, 이제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불법 이민자 가족들에게 선불, 직불 카드까지 마구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 시민들은 아랑곳 않고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무려 5,300만 달러 규모를 뿌릴 계획이랍니다. 5살 미만 자녀 2명과 4인 이민자 가족에게 체류가 끝날 때까지 매주 최대 350달러를 제공할 예정이고 약 115가구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대략 460명에게 선불 카드를 나눠줄 거랍니다. 아담스 시장은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과 일주일치 돈을 카드에 충전하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300만 달러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노인, 뉴욕 주민에게 제공하는 스냅 금액보다 더 많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퍼줄 계획입니다. 한 사람당 하루의 스냅 비용은 7.59달러인 반면에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프리페이드 카드는 12.52달러입니다. 또한 재향 군인들을 위한 지원 금액 2,100만 달러이고 뉴욕시 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금도 거의 3배 더 많고 인권 관련 지원보다도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뉴욕 등 좌파 도시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연루된 범죄 사건도 늘고 있는데 아무리 이민자의 나라라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계획들을 내놓는지 모르겠는데요. 뉴욕 기존 시민들도 렌트비를 감당 못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면서 이민자들을 지지했던 시민들마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맨하튼과 퀸스 공공도서관은 일요일 휴관 표시의 편말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예산 급증이 감당하기 어려운 뉴욕시가 공공도서관 운영 시간마저 줄이고 있는데 진짜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해 나가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이슈 이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